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유제 문제 제가 한번 쭉 풀어드릴게요. 그 스캔을 그 학생 걸로 해야 되는데 제 걸로 스캔을 찍어버리는 바람에 답이 다 있습니다. 뭐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쓰거나 아니 뭐 이용해도 되지 뭐. 자, 여기서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로 말하고 그 역과 대우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뭐 표현부터 먼저 좀 해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부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여기에서 이고는 자, 어떤 표현이랑 똑같은 거냐면 이게 그리고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 그래서 역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면 오른쪽 답에 나와 있네. 자, 우리가 이제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 봐야 되니까 요건 좀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가정이랑 결론 부분을 봐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가정, 그렇죠? 요게 이제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결론 Q 부분이 되겠죠. 여기라는 거는 이 P와 Q 부분의 위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바꾸면은 x가 0이고 y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답도 나와 있네. 참입니다. 여기 안에서. 왜냐면 x는 0이고라는 말은 여기서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그리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x도 0 그리고 y도 0 둘 다 0이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둘 다 0인 상태에서 어차피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0이겠죠. 왜냐면 0 더하기 0이니까. 그래서 참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대우는 자, 역을 부정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역의 표현을 부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x는 0이 아니고 또는 자, 이거의 부정은 또는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y도 0이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표현 자체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명제 부분에서 보면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는 0 그리고 y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뭐가 돼요? 참이지, 참. 이것도 참이잖아.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되려면 둘 다 빵빵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문장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죠. 자,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이 가는데 역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랬잖아. 보통 다른 경우가 더 많거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죠. 명제, 역, 대우 모두 다 참인 명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1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자, 여기를 이제 p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결론 부분 Q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역은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의 위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되지. 그래서 옆에 나와 있죠. xy가 0보다 크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틀린 말이지. 자, 왜 틀리냐? 우리가 반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0보다 크지만 x가 0보다 크지도 않고요. y도 0보다 크지도 않잖아. 자,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대우 표현 같은 경우도 이제 대우는 역을 부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 안에서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이고가 또는으로 바뀐다는 것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x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을 하는 것보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문장에서 참거짓을 찾으시면 되거든. 내가 보기에는 대우 표현보다는 명제 표현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xy가 0보다 크다. 맞죠? 명제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도 참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 한번 봐보니까 다음 명제 중 그 역이 참인 거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명제가 참인 거, 자, 찾아보니까요. 여기 참인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Q이면 P다로 가면 되는 거니까 1번의 역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과 Y제곱이 같다면 X, Y는 같다 이건데, 자,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게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반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례들을 좀 기억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형들의 문제들이 뭐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잘 나오는 문장들이거든 보통.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반례들을 끄집어내서 공부를 학습을 해주시면 다 돌고 돌아 이게. 자,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이 똑같으면 X, Y는 거짓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서 왜 틀리냐?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2면 제곱한 값은 둘 다 4지만 같진 않잖아.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의 역은 X, Y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얼핏 읽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왜 틀리냐?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2면 음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X가 양수, Y가 음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이니까 일단은 얘는 조금 대접을 해줄까요? 자, 이거에 대한 역은 X 더하기 Z가 Y 더하기 Z보다 더 크다면 X는 Y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자, 이거 맞죠? 좌변과 우변에 그 Z를 빼주시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게 지금 보면은 P이면 Q이다도 맞고요. Q이면 P이다도 맞아.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틀린 거지. 일단은 역으로 바꾼다 그러면 X, Y가 0이면 X가 0 그리고 Y도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례는 또 뭐가 돼요? X는 3이고 Y가 0인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 곱했을 때 0이지만 X는 0이 아니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반례를 찾아야 돼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자, 역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X 곱하기 Y가 정수면 X, Y는 정수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이것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단 말이야. 자, 반례는 뭐가 돼요? X가 2, 그 다음에 Y가 2분의 1 이렇게 하면 얘네들의 곱은 1, 정수가 맞긴 하지만 X는 정수가 맞는데 Y는 유리수잖아.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례들을 자 꼭 학습을 하시면서 그냥 맞다 틀리다, 자 확률이 반반이다 라고 생각하고 찍으시지 마시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유제 3번 보니까 역은 거짓이고 대우는 참인 명제, 자 찾아봐라 이랬는데, 자 대우가 참인 명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명제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겠지.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유제 3번 한번 봐보니까, 자 일단은 역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역에 자 그럼 바꾸면 x제곱이 0보다 크면 x제곱은 0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x제곱이 0보다 크면 x는 0이 아니다. 맞지? 자, 참이야, 참. 자, 근데 역이 거짓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기억은 역 자체가 참이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굳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니은 볼까요, 니은? 자, 니은도 본다 그러면 니은의 역은 뭐야? x 곱하기 y가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틀리죠? 역은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자, 왜냐? 자, 반례는 x가 3이고 y가 0인 경우, 자, 틀리죠? 자, x 곱하기 y가 0이다.
3 곱하기 y 3 곱하기 0도 0이잖아. 하지만 걔네들에 대한 절대값의 합은 0이 아니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그 대우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명제하고 대우의 참거짓은 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자, 요거를 명제에서 확인해도 되거든. 그러면 명제의 참거짓 봐보니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절대값이라는 건 거리라 그랬잖아. 거리. 그럼 양수 아니면 0이 나와야 된다 그랬거든. 절대값이라는 건. 근데 걔네들이 0이라는 소리는 x도 0, y도 0이라는 소리야. 자, 얘가 만족하려면 x는 0, 그리고 y는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 곱한 것도 0이잖아. 자, 명제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대우 표현도, 자,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자,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역은 거짓이면서 대우가 참인 걸 찾는 거니까 니은 맞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라는 명제. 자, 이거에 대한 역은 반대로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은 정사각형 아니잖아요. 거짓이야.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이거에 대한 대우 표현으로 갈 건데, 굳이 대우 표현으로 가지 말고 명제로 확인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라는 표현. 자, 내가 정사각형이, 우리가 이제 그 그림 내가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정사각형, 그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명제 자체는 뭐가 된다? 명제 자체가 참이 되기 때문에 대우의 표현도 참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이거에 대한 역 표현은, 자,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3의 배수에 3은 6의 배수에 없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짓이지. 자, 대우 표현으로 가기지 말고 명제로 판단하면 된다고. 6의 배수는 3의 배수이다. 맞죠? 6의 배수 숫자들 다 3의 배수잖아. 그러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표현도 참이 된다. 그래서 리을도 맞다라고 얘기를, 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충분 조건, 뭐 필요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제 4번에, 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요거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P가 있고 Q가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는 참이 맞는데 요렇게는 거짓이 나와야 돼. 자, 이게 읽었을 때. 자, 그러면은, 자, 보니까 1번 x 빼기 y가 0보다 크면 x는 0보다 크고, 자, y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가는 거는, 자,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맞죠. 왜? 이게 반대일 수도 있거든. 여기 안에서 우리가 반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안에서 x가 뭐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5라면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 부분은 이런 조건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p가 q의 부분집합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가는 거, 자, 반대로 가는 거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다면 이거는 당연히 되지. 자, 그러면 1번은 필요 조건인 거예요. 자, 2번 x, y가 유리수면 x 더하기 y랑 x, y는 유리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가는 게 맞냐 틀리냐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x, y가 유리수면 더한 것도 유리수고 곱한 것도 유리수가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맞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x 더하기 y가 유리수고 x, y가 유리수면 x하고 y는 유리수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x가 루트 2고, 자, y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곱한 거는, 자, 마이너스 2 유리수지만 x, y 자체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 나는 쉽게 얘기하지만 너네들은 이게 쉽게 안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례들을 자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를 또 반대로 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3번 x와 y가 같지 않으면 x세제곱과 y세제곱도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지? 안 같지? 그쵸? 같은 게 있나요? x, y가 다른데 세제곱해서 같은 게 있냐 이거야. 없잖아. 자, 반대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x세제곱과 y세제곱이 같지 않으면 x, y는 같지 않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양방향으로 다 되기 때문에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맞다는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필요 충분. 자, 4번. x, y가 짝수면 x, y는 짝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곱한 숫자가 짝수면 x, y는 짝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틀리지. 왜? x가 3이고 y가 2면 얘네들 곱한 건 6 짝수지만 x, y가 둘 다 짝수는 아니에요. 그럼 틀렸네. 자, 근데 반대로 가볼까요? 자, 반대로 가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x, y가 짝수면 x, y는 짝수다. 맞죠? 그럼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 자, 이런 식으로. 자, 5번. x는 5의 양의 배수다. 배수이면 x는 10의 양의 배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5라는 숫자는 5의 배수지만 10의 배수는 아니잖아. 그럼 틀린 거지. 자, 근데 반대로 가는 건 맞아요. 10의 배수는 다 5의 배수가 맞으니까 그럼 이것도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가 Q이기 위한 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P이면 Q이다도 참이 돼야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자, 기억 한번 봐보니까 자, 기억은 자, 이렇게 갔어요. 자, 뭡니까? 참이네, 참. x가 3이고 y가 4면 곱하면 12 맞지.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x, y가 12면 x는 3이고 y는 4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x가 2, y는 6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x가 뭐 24, y는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아니구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볼까요? 자, x제곱과 y제곱이 똑같으면 x, y는 같다. 아니지. 그쵸? 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면 제곱해서는 같지만 같진 않잖아.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하면 맞지. x, y가 서로 똑같으면 제곱한 것도 같겠죠. 같은데 제곱했는데 안 같아?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봐보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랑 자, 이렇게 가는 방향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면 x는 0이고 자, y도 0이다 라고 이렇게 자, 이야기가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결과가 무조건 양수 아니면 0이어야 돼요. 그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얘네들의 합이 0이 나오려면 둘 다 0인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자, P이면 Q이다도 맞고요. 반대로 Q이면 P이다도 맞는 거죠. 그럼 얘가 필요 충분 조건, 필충이다. 자, 이렇게 자,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디귿만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봐보면 자,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 x 빼기 2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건데 자, 일단은 이건 수직선으로 가는 거죠. 자, 얘를 내가 p라고 보고 자, 요거를 자, q라고 보면 자,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되고 안 되고 하고서 동그라미 치고 있네.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것만 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q가 p의 부분집합이어야지만 필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p 부분을 q 부분의 조건을 내가 절대값을 좀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2씩 다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자, x가 이제 p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4라고 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q는 어디 써야 되냐 이걸 보는 건데, 지금 q가 p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써야 될 것 같아. 자, 정확한 위치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q가 가지고 있는 거를 p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 갖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수직선을 보면 이 더하기 a가 4보다 작고요. 자, 이게 이제 같냐 틀리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p는 4를 가지고 있어. 그럼 2a 더하기 2 더하기 a가 4가 되는 경우잖아. 그럼 어차피 그러면은 q도 4를 갖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뭐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같다를 붙여도 자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여기서의 최대값은 2다. 자 이렇게 자 이야기가 되고요. 이거 어떻게 내가 또 스캔을 잘못 떴어. 내가 그냥 옆에서 다시 풀게요. 자 이것도 보면 x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요것도 있는데 얘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얘를 p라고 보고 얘를 q라고 보는 상황에서 p이면 q이다. 자 여기 안에서 이렇게도 맞는 소리고 이렇게도 맞는 소리죠. 자 이렇게 자 체크를 좀 해주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 P이면 Q이다도 맞고 Q이면 P이다가 맞아야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다는 소리예요. 각각의 진리집합이. 근데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누구를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조건 Q의 진리집합도 뭐만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마이너스 3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얘가 마이너스 3만 가지고 있으려면 자, q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x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다 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자, 요거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9는 0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a는 6이고 b는 9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b 빼기 a 값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9 빼기 6을 해가지고 얼마? 3이다. 자,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여기 안에서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이 같은 집합이다. 서로 같은 집합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면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면 저거 무슨 기능이지? 내가 기능들 다 몰라가지고. 자, 세 조건들이 있는데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P가 가지고 있는 거를 Q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R이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R이 진리집합이니까 대문자로 해야 되겠다. R이 P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한번 볼 건데, 자 수직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R에 대한 조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는 있고, 그 다음에 R도 있죠. R도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그러네. 지금 보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경우가 일단은 P가 자 Q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걸 수직선으로 좀 그려보면 일단은 P는 마이너스 6부터 A고 Q 같은 경우에는 X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써야 되겠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B고 뻥 뚫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B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자, B. 그럼 여기서 B 값의 최대값, 정수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P가 R이 자, P의 부분집합이니까요. 이것도 수직선으로 좀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P는 이제 더 큰 범위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안 된다. 같다는 붙이면 안 되네. 그죠? 같다는 붙이면 안 돼. 왜냐면은 P는 4가 없는데 R은 4가 있네. 그러면 여기다 같다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A가 4보다 큰 거니까 A는 5다. 이렇게 이제 자,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그림은 잘못 그렸나 보다요. 저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유제 9번도 한번 봐보니까요. 자, 전체 집합 U에 정의된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 있는데, 자, 뭐 이거 다 뭐 거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Q가 P의 부분집합이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R은 Q의 또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R은 Q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석해 보면 R은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P의 부분집합이다 해서 5번이다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유제 10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딱 같은 얘기인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네요. P와 R의 합집합은 R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뭐 여기서 위에도 써 있긴 하지만 다시 쓰면 자, P는 자, 뭐에 R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가지고 있는 거 R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R이 나온 거거든. 여기서 자,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Q와 R은 공집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겹치는 것이 없다. 서로서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자,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 그림처럼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파악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1번 보니까 부정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맞으려면 미안합니다. 자, 이게 지금 빈칸이 뚫려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안에서 봐보면 되지 뭐. 부정 Q면은 Q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R은 그냥 뭐 진리집합 R일 거고,
그럼 Q의 여집합이다. 그럼 Q의 여집합이면 1, 2, 4잖아. 1, 2, 4. 그 다음 R은 1, 2네. 그러면은 R이 가지고 있는 거를 얘가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필요 조건. 자, 그 다음에 부정 R이면, 자, 그러면 R의 여집합이네. 그 다음에 부정 P면은 P의 여집합이고. 자, 그리고 한번 벤 다이어그램 영역으로 한번 체크해 보라고. R의 여집합. 3번, 4번. 그죠? 3번, 4번.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1번, 2번, 3번. 2번, 3번, 4번.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네. 필요 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Q. 여기는 P의 여집합이지. Q는 지금 현재 3번. P의 여집합은 2번, 4번, 3번. 2번, 4번, 3번.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렇게 되네. 그러면 자,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제 11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PQ의 진리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P랑 Q를 합하면은 전체 집합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P랑 Q의 교집합이 없다. 서로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려고 그러면 이게 또 잘 그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전체 집합을 네모라고 이렇게 잡을까요? 전체 집합이 네모야. 자, 근데 여기다 벤 다이어그램을 꼭 이렇게 동그라미로만 표시할 필요는 없거든. 그냥 이거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쪽 지역이 P가 되는 거고 이쪽 지역이 Q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집합이 없거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전체 집합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그리든가. 근데 약간 뭔가 좀 밖에 뭔가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차라리 얘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역이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어.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자, P는 부정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랬는데, 그럼 P가 있고 얘는 부정 Q잖아. 그럼 P는 지금 몇 번이에요? 여기를 내가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면 P는 1번이야.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Q를 뺀 나머지니까 또 1번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진리집합이 서로 어떠냐? 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 안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